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고요. 오늘은 소니 A7C 그리고 소니 A7 마크 3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제품 간의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결사 역할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인데요. 소니 스토어 기준으로 A7C는 2020년 10월 제품으로 일시 품절 중이긴 하지만 현재 219만 9천 원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소니 A7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출시가 되었으며 현재 249만 9천 원에 가능합니다. A7C가 3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게와 부피인데요. A7C의 무게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포함하여 약 509g이고 A7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650g으로 두 제품 간의 차이는 141g이라는 꽤나 큰 무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부피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7C가 꽤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뷰파인더인데요. 무게와 부피가 이번에 A7C에서 굉장히 작아짐으로써 축소된 부분들이 꽤나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 바로 뷰파인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밝은 대낮이 아니면 애초에 시력 보호를 위해서 뷰파인더 촬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뷰파인더로 촬영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A7 마크 3가 갖고 있는 큰 사이즈의 뷰파인더가 확실하게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뷰파인더의 스펙으로는 모두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으며 235만 도트로 동일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액정인데요. 아마 이번 A7C와 A7 마크 3의 비교점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이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A7C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스위블 액정을 넣어줌으로써 저같이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으며, 브이로깅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지, 이야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토포커싱은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하시는 분들에게도 스위블 액정은 굉장히 창의적인 구도를 가능케 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A7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틸트 액정으로 붙박이보다는 낫지만 사진 영상 모두 2020년 현재로서 뒤처진 액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카드 슬롯인데요. A7 마크 3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개의 카드를 넣고 동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7C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카드 슬롯 투입구가 한 개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촬영을 하는 저 같은 분들에게는 어쩌면 생명보험과도 같았던 A7 마크 3의 두 개 투입구가 이번 한 개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A7C로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촬영을 하면서 한 번도 SD카드 문제를 겪은 적이 없지만, 하지만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웨딩과 같은 중요한 촬영을 하는데 A7C를 갖고 SD카드 한 개만 저장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색감인데요. 소니는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항상 컬러 사이언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색감하면 캐논이라는 시장의 고정관념이자 약간의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팩트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위에 링크와 같은 제가 직접 리뷰 촬영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번 A7C의 색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다는 인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색감 보정도 더 잘 먹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A7 마크3보다는 나은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은 소니 A7C의 24mm G 마스터 렌즈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시네2 프리셋의 색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메라는 소니 A7 마크3이고요. 지금 되게 춥습니다. 프리셋은 시네2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색감 되겠습니다. A7C와 여러분들이 색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색감은 바로 S-Log3의 색감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색감은 바로 S-Log3의 색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S-Log3로 찍혀있는 영상 색감이고요. 카메라는 A7 마크3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색감은 HLG2 색감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색감은 HLG2 색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LG2 색감이고요. 카메라는 소니 A7 마크3 색감 되겠습니다. 어떤 피부가 좀 더 예쁘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색감은 마이 스타일의 인물 모드 프리셋 되겠습니다. 사진용으로 주로 쓰는 색감이긴 한데 영상에서도 가끔씩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니 A7 마크3의 마이 스타일 인물 모드로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피부 표현력에 좀 더 많이 집중해서 보시면 두 제품의 색감 표현력을 좀 더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 A7C에 다시 한번 한 표를 던지는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7번째 영상 촬영 시간 제한입니다. 드디어 소니 A7C에서부터 영상 시간 제한 없이 쭉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소니 A7 마크3 같은 경우에는 29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촬영이 종료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인터뷰와 같은 긴 영상을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A7C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째, 바로 메뉴 버튼의 위치인데요. 마이너한 부분이라 취급당하기 쉽겠지만 메뉴 버튼의 위치가 저에게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니 A7C에서는 뷰파인더가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메뉴 버튼이 중앙 윗부분에 이동을 하게 되어서 양손 모두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대가 되어버린 이번 메뉴 버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스텀 설정을 통해서 해당 메뉴 버튼을 여기 아래 버튼으로 설정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7 마크3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왼쪽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작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메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9번째, 모드 다이얼인데요. A7 마크3의 모드 다이얼 같은 경우 사진의 M 모드와 영상 모드를 교체할 때 항상 커스텀 1, 2를 지나쳐야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소니 A7C 같은 경우에는 사진 M 모드에서 바로 영상 모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커스텀 3번까지 추가가 되어서 기존의 커스텀 1, 2에서는 24p, 60p 그리고 커스텀 3에서는 120p 슬로우 모션까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편리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세심한 변화가 명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0번째 바로 영상 촬영 버튼인데요. A7C의 영상 촬영 시작 버튼은 뷰파인더 바로 밑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버튼들은 조작감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A7C 같은 경우에는 사진 셔터 바로 옆에 이렇게 이번에 영상 시작 버튼을 둠으로써 사진과 영상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카메라다 라는 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영상 촬영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째 바로 전면 다이얼인데요. A7C는 기존 A7 Mark III에 있던 요 전면 다이얼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A7 Mark III 유저나 A7 풀프레임 시리즈를 활용을 하셨던 유저분들께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조작을 전면 다이얼과 바로 뒤쪽에 있는 여기 다이얼을 통해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 A7C에서는 해당 조작을 바로 액정 옆에 있는 원형 다이얼로 해야 되는 약간 입문용 카메라스러운 특징이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12번째 바로 셔터인데 우선 셔터 스피드를 보자면 A7C에서는 4000분의 1까지 지원이 되고요. A7 Mark III에서는 8000분의 1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낮은 조리개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A7 Mark III가 좀 더 넓은 노출 활용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선막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소니에서는 이 프론트 커튼이라고 메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끄고 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A7 Mark III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선막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켜고 끄고 싶으신 분들은 끄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A7C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자선막을 활용을 해야 되는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전자선막이 뭐야? 이게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의 주제와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니 A7 Mark III의 전자선막에 대한 사용 보고서가 있는데 요거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셔터 스피드의 낮은 조리개를 사용하게 되면 보케가 잘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전자선막을 쓰지 마라. 둘째, 소니 렌즈 말고 다른 렌즈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노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자선막을 또 쓰지 말라. 세 번째, 촬영 환경에 따라 높은 셔터 스피드를 활용할 때는 이미지의 밝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전자선막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높은 셔터 스피드 활용 시라는 문구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자선막을 쓰는 이유 또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전자선막을 쓰게 되면 촬영 렉이 줄어들므로써 약 20% 정도 촬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카메라 셔터의 움직임에 따라 셔터 샥이라고 카메라의 흔들림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흔들린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단하고자 전자선막을 쓰게 되는 것이죠. 소니 A7C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전자선막에 대한 장단점 가운데 단점들이 유독 한국 유저분들 사이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끄고 켤 수가 없게 설계된 이번 A7C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고민거리가 추가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태영 작가가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자면 전자선막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속도를 1000분의 1 이하로 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전자선막의 단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촬영 환경과 자기의 사진 촬영하는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지는 장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차이점인데요. 바로 포트 커버입니다. HDMI, USB 마이크 단자들이 있는 이 포터들을 열게 되면 A7M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개가 덜렁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싫고 사용하는 것도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A7C에서는 한층 깔끔하게 열리고 닫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14번째 종횡비인데요. A7 Mark III에서는 기존
3 곱하기 2 그리고 16 곱하기 9 종횡 비만 가능했었던 요 비율이 A7C로 들어오면서 4 곱하기 3 그리고 1대1까지 추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사진만 딱 사이즈에 맞게 촬영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든지 좀 더 색다른 사이즈로 그런 창의적인 영감을 구현해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니 A7C 그리고 A7 마크3를 갖고 14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다들 상황에 따라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카드 슬롯이 있는 A7 마크3를, 브이로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스위블 액정이 있는 A7C를, 여행용 카메라를 찾는 분들은 무게가 가벼운 A7C를, 그리고 전자선막, 높은 하이 셔터 스피드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자선맥을 선택할 수 있는 A7 마크3를 선택하는 등의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번 구매 선택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고자 태영 작가가 한번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영상을 선물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태영 작가는 전자제품 리뷰뿐만 아니라 사진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 찍은 사진을 보정까지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는 채널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한번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태영 작가 채널의 A7 마크3와 A7C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즐거운 리뷰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